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얘였었거든요.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한. 그런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있으세요? 중학교 2학년? 제일 복 받은 애들이 없네요. 네. 중학교 2학년, 그럼 1학년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바뀌는 건데 역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었고요. 올해부터 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달라졌거든요. 이러한 형태들까지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실 때 도움됐으면 좋겠는데 표정만 좀 풀어주실래요? 되게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는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엄숙하고 되게 표정이 안 좋은 거는 고3들만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도요, 최종 확정한 발표는 올해 안에 날 거고, 자, 그런데 결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의 선택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게 전부 다예요. 큰 가닥에서 수능 바뀔 거고요. 내신 바뀔 거고 이렇게. 그런데 수능은 자,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러면 가장 우리 높은 학년이 중1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수능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능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이렇게 사회탐구 2개 혹은 과학탐구 2개 뭐 이런 식으로 치르는 형태인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국어, 수학, 영어는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하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혹은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됐었고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된 형태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우리 아이들의 수능은요. 이제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딱 까놓고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문과 죽이기입니다. 이거 문과 죽어라 이거예요. 왜요? 국어는요 다 같이 못해요. 문이과 할 것 없이 다 같이 못해요. 수학은요 지가 수학 잘하면 이과같이 문과 안 갔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현재 수능 전 단위에 예전 수능 형태에서 수학 가형이 있었고 나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아시죠? 수학 가형과 나형 세상에서는 가형이 자연 계열 애들이었었고 나형이 인문 계열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가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고3 여름 때 무엇을 결정하냐면 나형으로 갈아탈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가형에서 3, 4, 5등급, 3, 4, 5, 6 나오는 친구들이 나형으로 갈아타는 순간 1, 2, 3이 돼버려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수학을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다 같이 보려잖아요. 별로 우리 애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수능이 지금 달라지는 거고 이제는 사회과학을 다 같이 보랍니다. 다시. 뭐 특별하게 선택 과목 없이 그냥 사회하고 과학을 다 같이 보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수능이 바뀌는 거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고등학교 내신 성적 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9등급제예요. 9등급으로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딱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형태예요. 이거는 아마 이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이게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100명 중에 4등까지만 1등급을 주는데 이렇게 달라지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10%까지, 10등까지 1등급을 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내신 성적 산출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자, 크게 수능과 내신 이 두 가지 형태가 달라지는 게 이번 발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자, 기존에 어땠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오늘은 철저하게 얘네 날리고 자, 얘네들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중2를 복받은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판이 바뀌면요. 재수생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그리고 웬일인지 중2 그러니까 얘는 몇 년생이죠? 중1이 몇 년생이에요? 그럼 2009년생인가 봐요.
얘네들 때 많이 안 나오셨어요. 이때 많이 나오셨어요. 얘네 어떻게 해요? 얘네 4만 명이 늘어요. 이게 무슨 띠? 무슨 대지? 아, 백호. 그 다음 무슨 것도 있잖아요. 많이 났더라고요, 여기에. 네. 태어날 때는 띠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는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얘네는 지금 복 받았고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개발 중에 있고요. 이 교과서를 자,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6학년까지는 중학교 때는 2015, 지금 현재 교육과정 거를 써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부터 2022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있으세요? 5학년? 5학년은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걔네들은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2022가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 형태로 치러지는 이러한 형태였었는데, 달라지는 형태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 자체가 사라지면서 국수형, 그리고 한국사, 사회과학 이렇게 치게 되는 이런 수능 개편안을 지금 현재 발표한 상태고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쪽에 대해서도 자, 상대평가란 말이 뭐냐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등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게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재되어져 있는, 절대평가라는 것은 중학교 때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평가거든요. 그게 혼재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였었는데, 바뀌는 형태에서는 이제 내신 5등급제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같이 치르겠다. 중학교 때처럼 A, B, C, D, E도 나오고 숫자 등급 1, 2, 3, 4, 5도 나오고 이렇게 바꾼대요. 그리고 자, 고교학점제는 기존처럼 실시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고교학점제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상대평가가 없어지는 거였었거든요.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5등급제가 발표가 되면서 얘가 지금 흐지부지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지금 올해 고3들부터 자소서 없어졌습니다. 대입에서. 그 다음 추천서는 작년부터 없어졌고요. 학생부도 올해 고3부터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포인트는 뭐냐면 갈수록 비교과라는 것 자체가 줄었어요. 며칠 전에 기사도 났던데 애들이 이제 봉사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니까 봉사도 안 하고요. 심지어 헌혈량이 부족하다던데요. 그거 아세요? 피 뽑으면 2시간 줘요. 봉사시간. 그것조차 없어지니까 지금 네. 아무튼 갈수록 비교과가 줄어드는 게 지금 현재 학생부입니다. 그 다음 고입. 자, 고입 쪽에 대해서도 막 되게 말들이 많았었어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까지 나왔었는데, 자, 이번 정권 때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고교 유형을 다양화시키겠다. 그래서 기존의 영재학교 과학고뿐만 아니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특목 자사고가 부활하다. 다시 막 부활한다. 인기가 많다. 그 이유가 얘 때문에요. 내신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저희 집도 경기도거든요. 일산인데 경기도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사고는 외대부가 하나 있는데 특별하게 그 전국에서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애들이 못 가요. 그 다음 외고하고 국제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외고하고 국제고를 특목고니까 가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고를 가는 순간, 국제고를 가는 순간 자연계열에 지원하기가 되게 불리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내신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수능도 이제 같이 보래요. 원래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준비를 해서 대입을 치러야 되니까 애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고 외고 국제고를 가도 이제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경기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외고 국제고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수성구에 사시면서 굳이 특목 자사고를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고입 쪽에 대해서는 과학고만, 뒤에서 영재학교 과학고만 말씀드릴 거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구 외고하고 대구 국제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우리 아이가 팁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연계를 가고 싶은데 중학교 때 수학이 좀 많이 힘들었다 거나 혹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굳이 이 지역에서 일반고로 가시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피했다가 가시는 거. 왜냐하면 이 동네 특성 아시죠? 이 동네 특성은 정말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의학계열 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 준비 정말 많이 돼 있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막 커리큘럼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약한 편이에요, 지금. 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이 근처의 고등학교에 가요. 그럼 걔네가 이미 상위권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 못 따라잡아요, 죄송한데. 못 이겨요, 그거.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미 얘네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늦게 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그래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거나 수학을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살짝 도망갔다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 동네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 동네 진짜 세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세요. 그래서 살짝 빠졌다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봐주시면서 자, 원래 이 대입제도 4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2월 말까지만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만 발표하면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지금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입제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판을 짜놓고 나면은 그다음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전반적인 기준 사항이 만들어지고요. 그 틀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돼야지 각 대학에서 우리는 수시에서 몇 명으로 수시에서 몇 명 뽑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표된다고 해서 너무나 막 흔들리거나 어떻게 하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애들부터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시켰어요. 저희 작년까지 몰랐어요. 올해 4월 달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탄탄한 기초. 제가 아까 원장님은 그래도 자녀분이 있으시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애를 싫어하거든요. 네, 전 사람의 말이 통하는 애들이 좋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한테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입시 구조면요. 저 입시 많이 알잖아요. 지금 입시 구조면 중학교 때는요. 특목자사고 생각 안 할 거면은 한 80%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국어 학원이 아니라 국어 어휘 쪽으로 어휘나 혹은 독서 제일 좋은 건 독서인데 독서까지는 힘들더라도 어휘 정도만 잡혀 있어도 고등학교 가서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국어가 8개월 정도 걸려요. 성적 올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성적 올리는 한 8개월 정도 시간과 비용 투자하시면 등급이 좀 나와요. 탐구는 한 3개월 정도 투자하시면 나와요. 영어는 한 6개월? 시간과 비용을 딱 들이고 집중적으로 딱 해놓잖아요. 그럼 그게 케어가 되고 어느 정도 사람 등급이 나와요. 근데 수학은 1년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 상위권 이거를 못 뚫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차라리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을 그래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셨을 때 오히려 초, 중 때 더 해 두시는 게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져요. 우리 아이가 뭐 의치를 안 갈 거다라고 할지라도 선택지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3 올라갔었을 때. 그런데 그때 가서 갑자기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조금 많이 늦은 감도 없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막 애들이 막 그렇게 아기 때 요만한 애들이 학원 가서 몇 시간씩 있고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긴 알겠는데 애들이 짠하대요. 막 진짜 짠하죠.
지금도 막 애들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되게 짠해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짠한 게 나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짠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신다 할지라도 1, 2년 더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탄탄한 기초를 잡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무슨 방송 보다가 캡처했어요. 갑자기 확 와닿아서. 결국 입시가 어떻게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본질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도. 애들 상태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100명, 뭐 200명, 1년에 한 몇백 명 만나면은 달라요. 그냥 말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많이 읽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바로 중2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시면요.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달라요, 애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뭔가 조금 어색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독서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더라도 탄탄하게 우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예요? 이것도 어디 대학 설명에서 이야기 나왔던 건데, 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대학 측에서는 국영수래요.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대요. 그럼 뭘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으세요? 국영수래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것은, 탄탄한 기초라는 것은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사회가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사실 그건 큰 문제 안 돼요. 지금 사회과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게을르거나 국어를 못하거나. 그거 아니면 나중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영수가 흔들리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더 무너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시켜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렸고 영어는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학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포기자가 더 많아요. 그걸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초, 중 때 아직 부모님 말이 먹힐 때, 애들이 아직 좌절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 때. 언제 좌절감 느끼는지 아세요? 학원 가서 앉아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되게 슬퍼요. 학원 간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문제를, 근데 그것도 슬픈데 문제를 또 풀래요. 이게 뭔 소린지 알아야 풀죠. 그런 좌절감을 중학교 때부터 느낀대요. 자, 그래서 무슨 방송 보다 아무튼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기초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대입이거든요. 이 입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시하고 정시로 선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인원 자체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야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2 애들과 고3 애들의 인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자, 밑에 표를 봐주시면요. 자,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가 어때요? 지금 수시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대학은 수시를 선호해요. 대학 자체가 수시를 좋아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학생들 표현대로 수시 납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시에 원서를 써서 수시 합격해버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정시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하고 정시는 시기의 차이인데, 수시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9월 초에. 그리고 지금 수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수능 치기 전에 접수를 해놓은 거잖아요. 내가 수능을 잘 볼 줄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만점자 그 여학생 만점을 받았음에도 서울대 의대 못 간대잖아요. 왜요?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지가 수능 잘 볼 줄 몰랐던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정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되게 학생들이 안정으로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쪽, 대학은 수시 합격하는 순간 얘가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수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 때도 8대2 정도의 비율은 계속 갈 거다. 수시 80, 정시 20 정도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시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6장의 카드를 줘요. 6번에, 뭐 예를 들어서 경북대를 원서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경북대도 뭐 교과로 쓸 수 있고 종합으로 쓸 수 있고 논술로 쓸 수 있고 한 학교에 뭐 3개도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3장의 카드를 주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경북대는 뭐 가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선택의 폭이 좁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수시가 확률이 더 높다. 많이 뽑고, 확률이 높다.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지금 제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애들이 보면은 자기는 정시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못 가요. 그래서 미리 수시를 잘 준비를 시킬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를 준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이거 때문에 항상 막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전체 인원을 봤었을 때 지금 수시로 교과 종합 논술인데, 자, 학생부 교과로 지금 45%를 선발한대요. 와, 그럼 내신 정말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요, 전국의 모든 대학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따졌을 때 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중2도 안 계셨으니까 중1 이하의 학부모님들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신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 안 보내실 거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대학 안 보내실 거죠. 거기 안 보내시려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은, 아래쪽을 보시면은 선호하시는 대학들 15개를 주요 대학이라고 불러요. 이거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예시, 건동홍수. 보통 이렇게, 이게 이게 웃으시면 안 돼요. 친숙해져야 돼요. 이 표현 자체가.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하니, 중경예시, 건동홍수. 이 15개 대학을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정시에서 40%를 선발해라 라고 막아놨어요. 지금 막힌 대학이에요. 정시에서 지금 40%를 선발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수시에서도 저희가 쪼개봤더니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빼고요, 정시, 이렇게 수시 정시를 빼놓고 나서 딱 전형별로 쪼개봤더니 제일 많이 선발하는 게 당연히 수능으로 선발하는 게 제일 많고요. 40%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수시 안에서는요, 교과, 종합, 논술에서는요, 종합이요.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도시에 거주하시면서, 심지어 교육 특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교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저기 어디 읍면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1점대 극초반이 나오는 애들 없을 뿐더러 나오더라도 걔는 진짜 동네에서 유명한 애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표현할게요. 시골 애들이 내신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그게 싫어요. 자꾸 시골 애들이 와요. 이해 가세요? 특목자사 쪽 애들이 서류가 더 이쁘잖아요. 교육 특구 지역, 여기서 우리가 특목자사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게, 여기도 교육 특구 지역이에요. 대전 유성, 부산 해운대, 광주 광산, 대구 수성, 여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내신 좋은 애들이 없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종합. 그런데 대학은 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뭐냐면요, 수시 안에서, 여기 이제 수시 안에서 지금 혹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수능 최저가 정말 무서운 애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는 보통 의학 계열은 평균이거나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의대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3개 합, 아무리 안 나와도 4까지. 3개 합 4면 112. 그거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진짜 그거 맞추면 의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와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요, 연대는 수능 최저는 없는 대신에 구술고사를 봐요. 왜요? 시골 애들이 싫다니까요. 고대도 4합 7. 이제 고대는 빠지는 것 없이 국수, 영탐 다 들어가요. 4합 8. 네. 그 다음 심지어 제일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던 대학이 어디냐면 한양대였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가 더 이상 이제 우린 못 버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애들 때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붙였습니다. 너무 시골 애들이 오잖아요, 자꾸. 이해 가세요? 수능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은 거의 최저가 없어요. 대신 서울대 절반, 서울대 지역균형 최저 있고요. 연대, 고대 다 최저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저 있고요. 홍익대 최저 있고요. 논술은 웬만한 대학 다 최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 의학계열 별도로 생각하시더라도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고 봤었을 때 제일 기본 포인트는 뭐예요? 수능인 거예요. 내신 이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이 동네에서도요, 실제 사례들도 그러는데 뭐 그냥 의학계열 제외하고 그냥 고대 인문계열이에요. 고대 4합 8을 맞췄어요. 그럼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수능 최저를 4, 8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 최소한 2.5등급 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도. 2.5등급이면 교과로 못 써요. 어디를 교과로 쓰겠어요? 2등급짜리가. 근데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전체 평균이 2.8등급이에요. 2.8등급. 그러면 그 누구예요? 자사고 해드린 거예요. 일반고 내신 좋은 친구들, 그냥 시골에 내신 좋은, 중소도시에 내신 좋은 친구들은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능 최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자, 보세요. 경북대 같은 경우도 교과로 제일 많이 뽑긴 하지만 이건 상주캠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북대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네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있어요. 경북대 교과 종합 논술 다 수능 최저 있어요. 심지어 올해부터 경북대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대요. 올해 첫 해예요. 자, 저희도 지금 결과 봐야 돼요.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다. 올해부터는 내신 성적 반영하지 않고 서류 평가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붙여놨어요. 그럼 무슨 말이게요? 경북 지역 애들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수능 최저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북대 공대가 수학 포함해서 2합 5, 수학 포함해서 2합 5면 다른 과목 하나 1등급, 수학 4등급도 가는 거거든요. 못 맞춰요. 그리고 그걸 맞추면 여기 안 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맞출 수 있으면 또 조금 더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약에 진짜 의학계열 생각하신다. 3개합 4 이걸 맞추시면 돼요. 3합 4.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들 때는 수능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요? 내신은 5등급제로 완화되거든요.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변별이 되는 게 뭐예요? 내신이 아니라 이제 수능으로 변별이 돼요. 그럼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신 1등급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최소한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자, 이 위에 있는 대학들과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시기만 알아두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 어떻게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자, 다만 이게 지금 바뀌는 과목들이거든요. 고등학교. 되게 많죠. 자,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내신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1, 2, 통합사 1, 2,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 실험을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부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포인트였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겠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숫자 등급 대신에 A, B, C로만 평가할게 라고 그게 고교학점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신 5등급제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필요 없어진 거죠.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자,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냥 용어만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조금 더. 자, 수능 쪽. 이게 현재 수능이에요. 현재 수능의 형태 같은 경우는 국어, 공통과목, 독서하고 문학이라는 과목, 그다음 선택 과목은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 수능을 치거든요. 45문제를. 그런데 자,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공통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3과목을 바탕으로 수능을 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발표했는데 이거는 되게 조그맣게 써놨더라고요. 현재처럼 평가가 진행이 돼요. 근데 올해 지금 국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렵다라는 걸 떠나서 애들이 국어력이 더 약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자꾸 어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어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수학 1, 2와 자, 우리 아이들 선택하는 거예요.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해라 라고 해놨지만 대학에서 우리 대학교에 자연계열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해야지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다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 기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게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이제 다 같이 대수라는 과목, 미적 1, 확통 이 세 개를 보랍니다. 대수 새로운 과목이 아니라 그냥 수 1, 지금 수 1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 수 2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 1, 수 2, 확통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수학 쪽에 대한 부담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훨씬 미적, 기하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조라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 갔냐? 제2외국어 한문 선택 과목이거든요. 문과 애들도 안 봐도 되는 게 제2외국어 한문이에요. 이 제2외국어 한문 9과목에다가 추가로 심화수학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놨어요. 뜬금없지 않으세요? 갑자기 러시아어하고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이게 누가 봐도 심화수학은 뭐예요? 의대용인 거예요. 의대 가고 싶은 사람은 심화수학을 선택해야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심화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학습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과학과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심화수학 자체가. 그리고 수업 내용 자체가 미적 2하고 기하예요. 그러면 의학 계열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거 확통도 해야 되는 형태에서 수일, 수의 확통도 한 뒤에 미적 2까지 해야 되고 지금 기하까지 다 해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화수학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설명회 가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첫 번째는 아직 나중에 확정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진행하더라도 절대평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그냥 90점 이상은 1등급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적다라고 해놨는데 부담이 적긴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의학계열 준비하실 거면은 진짜 수학 싸움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애들보다 수학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양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결국 심화수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천재들이 가는 거죠, 이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합쳐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더라도 외고나 이쪽으로 빠져서도 가능하게끔 지금 판은 짜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 미묘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계시다가 지금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중2 겨울쯤 지금 이쯤 딱 되면은 중2 겨울 이 시점이 되면은 대략 판이 보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달리실 건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선행 정도도 있을 거고 애가 중학교 때 성적도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어야지. 지금은 다 잘해 보이죠. 네. 지금은 다 아직 꿈과 희망이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꿈과 희망 가지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지금 없어요. 지금은 초, 중, 1 때까지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지필고사 성적표가 아예 딱 찍혀버린 학생부에 각인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거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선행이 얼마큼 나가는지도 이게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은 차이가 있어도 조금 차이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집을 수도 있고 따라잡을 수도 있고 이게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중1 이하라고 하시니까. 중2부터는 되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요. 중3부터는 아예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되게 슬퍼요. 근데 아직은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꿈과 희망 가지시면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심화수학이 없으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수학이 들어가는 순간 양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때는 그럼 뭐예요? 속도가 빨리 나가야겠죠. 모든 수학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수학을 다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는.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의학계열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심화수학이 들어간다. 그럼 수학을 양적으로 접근해서 빨리 빼자. 이해 가세요? 만약에 심화수학이 안 들어간다. 탄탄하게 정말 진짜
다 맞는 형태로 지금 목표를 세워 가셔야 되는. 심지어 올해 정부가 그랬잖아요. 지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킬러가 있었을 때는 더 편해요. 킬러 2개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삶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킬러를 배제하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손은 다 돼요. 정말 문제가 우리 표현대로 되게 짜증나요. 풀 수는, 건들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오답이 많은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계속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께서는 심화 수학의 유무만 나중에 확정 발표 때 보세요. 심화 수학에 들어간다? 우와, 빨리 나가자. 지금껏 못 먹어도 우선 빨리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자. 왜요? 미적 추하고 기하까지 다 할 거면. 이 구조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국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다만 사탐과탐. 사탐과탐은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과학을 다 같이 보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1 이하의 친구들은 아직 우리 아이가 사회를 잘하는지 과학을 잘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 좀 올라가서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서 아이가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어떤 걸 더 힘들어 하는지 둘 다 힘들어하면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게으르거나 네, 국어를 못하거나. 그런데 사회를 잘한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 문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하네? 그럼 사회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발목 잡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자, 이게 제가 가로 해놓거나 조그맣게 밑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교육부에서도 이것만 강조해놓고 나서 밑에 살짝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 50점, 과학 50점 해서 100점으로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사회 따로 친대요. 50점 만점으로 해서 사회 따로 점수를 낸대요. 과학 따로 쳐서 과학 50점 만점으로 따로 성적을 낸대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짓을 할까요? 나중에 대학들에서 조절할 수 있게. 우리 대학교 자연계로 올 거면 과학 비중을 80%, 사회 비중을 20% 조절할 수 있게 따로 빼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걸 사회과학을 통으로 100점 해가지고 몇 점으로 나와버리면 분류가 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결국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것뿐. 그리고 국어는 사실 엄매든 화작이든 특별하게 차이가 없었는데 수학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죠? 수학 가지고 줄이 세워져 버리는 거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 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애들 국어 진짜 못해요. 국어는 다 같이 못해요. 국어는 문과든 이과든 할 것이 다 같이 못해요. 지가 문과라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츰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뒷장 봐주시면, 자, 이건 자료집이 제가 안 넣어놨어요. 헷갈리실까 봐. 나중에 집에 가서 자료집만 보실 때 이거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실까 봐. 자, 보세요. 이게 고교학점제였었거든요. 자,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애들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얘였었거든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내신 5등급제가 등장하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 나오면 패스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내신 성적을 이렇게 5등급제로 진행하겠답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분포 비율, 평균 수강자 수를 대학에 제공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 두 개의 표가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생부예요.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생부에서 일반 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막 점수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예요. 석차 등급. 그 다음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 과목이라고 해서 쭉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A, B, C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딱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래는요.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상화를 그려본 거예요. 그냥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복잡해져요. 단위수 들어가고 원점수, 성치수, 성차 등급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결국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 이걸 어떻게 점수할 것인지는 나중에 대학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훨씬 내신은 완화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완화된 것들을 제가 와 진짜 좋아하셨다 막 이건데 라고 막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한번 어느 순간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9등급제예요. 현재 9등급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인데 100명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중에 4등까지 1등급을 줬고요. 5등부터 11등까지 2등급을 주고요. 자, 12등부터 23등까지 3등급을 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신 성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9등급제 형태에서 입시 준비를 시킬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중하로 분류를 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3등급 때까지는 상위권으로 봐요. 왜요? 특목자사가 있잖아요. 특목자사고 애들 때문에 거기서는 내신이 막 2등급 때 초중반이 나오더라도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맞춰서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한 3등급 때까지 2점 몇 등급 때까지는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요. 2, 3등급 때까지는. 자, 그런데 자, 바뀌는 거 보세요. 1등급은 10등까지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등급이 34등까지예요. 그러면 기존에 3등급 때까지 지금 2점 몇 등급 때까지는 지금 버틴다라는 거 이거 이해 가세요? 제가 이걸 지금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걸 그림 봐주세요. 지금 표정 보니까 반만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 현재 9등급제 형태예요. 9등급제 4등, 10등, 11등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몇 등, 한 30등 때까지는 지금 승부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입시 구조에서. 그걸 쭉 올라가서 봤었을 때 지금 올라간 친구들도 무조건 1등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2등급 때까지만 버텨도 해볼 만한 게 많이 생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어때요? 되게 여유 있어진 거 아니에요? 되게 여유 있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변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올 1등급 받아야 된다는 부담은 버리세요. 대신 완화가 된다는 것은 그럼 다른 무기를 뭘로 써야 되죠? 남는 건 지금 수능과 학생분은 차후에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수능 준비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쉽게 제가 상중하 표현을 했었는데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어디 학교를 이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든 어려운 학교든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그 3분의 1 안으로는 들어와야지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3분의 1 정도는 유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조에서 올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편을 하게 되면요. 전체에서 올 1등급이 1.6% 정도까지 나올 거고 올 2등급이 들어올 친구들이 15%까지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내신은 변별이 훨씬 더 완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게 잘 따라오셨거든요. 내신 변별 완화, 그 다음 수능 쪽 변별 강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수능 준비를 시켜야겠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지금 중1짜리를 데리고 무슨 수능 준비를 하시겠어요? 다만 중학교 때 뭘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예요. 그 학교 설명회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중학교 성취도에 따라서 진학 후에 성적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현재 구조를 봤었을 때 중학교 때 A가 20개 이상인 친구들은요. 지금 1, 2등급 때 비율이 5.3% 정도, 그 다음 2, 3등급 때 비율이 20%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도 아이들 성적 관리하는 요령이거든요. 이거 이해 가시죠? 중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A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1, 2등급, 2, 3등급, 3, 4등급 그 분포 비율, 대략적인 분포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역단위 자사고,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는 여기도 나쁜 학교가 아니라 되게 애들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그 상위권 친구들이 꽤 가요.
그런데 여기를 봤었을 때 중학교 그러니까 A가 13개까지는 지금 4, 5등 가서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든 A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A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시죠? 시험만 잘 본다고 A 안 나와요. 지필고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지필, 2차 지필 들어가고요. 이게 비율이 한 30, 30, 수행평가가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개편한 쪽에 또 뭐가 있냐면요. 서술형 평가의 강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자료집이 없지만 첫 번째, 애들 서술형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원에서도 이건 못 도와줘요. 첫 번째, 글씨 쓰는 연습. 제발, 남학생들.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써라고 좀 해주세요. 여학생들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학생들은 한 가지 색으로 쓰는 연습. 되게 중요해요, 이거. 네. 그 대학 같은 데 가면 논술 치러 가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펜만 써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막 알록달록 중요 표시 막 해놓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를 못 하는 거예요, 쓸 때. 두 번째, 애들 아직 어리니까 되게 무서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애들이요. 마침표를 못 찍어요. 문장의 끝을 못 내요, 지금. 서술형 답안을 쓸 때. 되게 우울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인데 앞에 답을 딱 해놓고 나서 이게 포인트인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시킵니다, 요즘. 필사. 베껴 쓰라고 좀 하세요. 문장을, 그러니까 단아까 표현하면 좀 웃긴데 문장을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아까의 형태로 좀 마침표가 찍혀져야 되잖아요. 문장을 쓰면은. 애들 진짜 구호체로 써요. 답을 쓸 때. 상상도 못 하셨죠? 네. 와, 이게 뭐지?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필사를 시켰더니 끝을 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익히는 거잖아요. 그거 좀 제발 시켜주세요. 도저히 못 시키겠다. 필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제가 2페이지씩 시키거든요. 소설책이든 뭐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것까지 애가 도저히 안 따라오는 애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도 좀 베껴 쓰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2페이지 정도.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시간으로 하지 말고 분량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애들 쓰기 싫어서 진짜 빨리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빨리 쓰고 다른 사람이 읽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많이 틀렸다고 혼내거나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수학 같은 경우도 풀이 과정을 얼마나 깔끔하게 쓰는지 그래서 지가 어떤 분이 틀렸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신경 쓰세요. 지금 문제집 잘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까 기본, 본질 글씨 쓰는 거예요. 애들 쓰는 거에 정말 약해요. 치는 거에 빠르지 쓰는 건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필사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하니까 하루에 사전 찾기 5개씩 국어사전. 어휘 공부에 제일 좋은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어휘책들 풀리고 막 그렇게 시키는데 아직 1학년 이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어사전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그때가 교육과정상 국어사전 보고 끝이에요. 근데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휘력 좋거든요. 성인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애들에 비하면 지금 훨씬 좋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세대 때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받으셨어요? 국어사전, 영어사전, 뭐 옥편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옥편 자체를 중학교 1학년 때 한자 시간에 배우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그때 구경만 해요. 옥편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전 찾는 거 이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저학년 때는 공부예요. 나중에 지금은 못 느끼시는데요. 중3 고등학생쯤 되잖아요. 한글의 모음 순서 모르는 애들 꽤 많아요. 사전 찾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혀진 건데 얘네들 세대는 그걸 따로 외워요. 자음은 대충 알더라도 모음 순서 모르는 애 꽤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만 보시지만 저희는 최상부터 최하까지 정말 다 보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정말.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뭐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제 지인 자녀분들 어린 분들한테는 항상 국어사전 선물로 드리거든요.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보게끔. 그래서 하루에 5개씩만 좀 찾으라고 해주세요. 그거 1년이면 1700개예요. 사람 구실은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휘가 달라져요. 그리고 애들이 독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휘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소설을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는데 무슨 상상을 해요.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냥. 근데 어휘가 풍부한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지네가 알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풍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휘를 많이 알면요, 책이 재밌어진대요. 애들 웹툰 많이 보죠. 혹시 웹툰 보는 아이들? 웹툰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는 심지어 소리까지 다 써져 있어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면 돼요. 재밌잖아요. 그냥 쭉 보는데 그냥 쿵쾅쾅 다 써 있어요, 그냥. 상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어휘를 많이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진짜 어휘가 중요하구나. 그럼 어휘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학원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전 찾기부터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네, 이렇게 두 가지, 필사하고 사전 찾기 이 두 가지는 좀 꼭 오늘 이것만 얻어가셔도, 이것만 바뀌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년만 해보세요, 정말. 필사 1년이면 책 몇 권 나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도전을 원고지 노트 해봤는데 굳이 원고지 노트까지는 필요 없고요. 줄쳐진 노트 정도에. 책 하루에 2페이지 정도씩 해서 형제가 있으면은 동생한테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없으면은 네, 아버님이나 어머님 둘 중에 한 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딱 그 정도. 이거는 추가로 하나 더. 이거는 1년 365일 꾸준하게 하게끔 할 수 있게. 애들이 빨간 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빨간 날, 이번 특히 연휴 기간 때 그냥 아예 명절 연휴 이럴 때 그냥 놔버리는 애들, 그거는 잡아주세요. 공부가 일인 거예요. 공부가 일이면 하기 싫어요. 최소 분량, 하루에 최소 분량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사전 찾기 5개, 뭐 필사 2페이지, 영어 지문 2개, 뭐 수학 10문제, 최소한 3, 40분 정도를 할 수 있는. 이거는 휴가를 가서도 해야 돼요. 어디 여행을 가서도 해야 되고, 정말 밥 먹는 것처럼 할 수 있게 이게 습관화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양을 많이 하시면 습관이 힘들고요. 한 30분 내외에서 한 3, 40분 정도에 정말 매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연휴부터 시켜보세요.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애가 빨간 날이니까 쉬어라고 하시는 순간 뭐냐면요, 공부가 일인 거예요. 그동안 평일에 그냥 공부해왔으니까 주말에 쉬게 되는, 빨간 날이니까. 근데 이게 인식 자체가 일인 거. 그럼 부모님도 일을 하기 싫으시잖아요. 저도 일하기 싫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주시면 나중에 좋아요. 기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2개 더 할게요. 하나는 아이들이요, 이게 되게 제가 지금 수능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수능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부 방법의 차이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세요. 아직은 못 느끼시는데, 자, 우리 남학생들과 여학생,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꼭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성적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 이제 치고 나면은 성적 분석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수생들이 현역 애들보다 표준 점수가 한 평균 10점이 높아요, 재수생이. 두 번째, 남학생하고 여학생도 나오거든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 7점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재수생하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보면요, 재수생들은 문제 푸는 양이 많아요. 이해 가세요? 그럼 두 번째, 남학생, 여학생을 비교해 보시면요, 혹시 둘 다 있으신 분들은 딱 아실걸요.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저희 이거 해봤는데 100%예요, 정말. 여학생들 공부하라고 하면 뭐예요? 여학생들한테 다 가둬놓고 나서 야 공부해 시키면 뭐예요, 얘들? 네, 그렇죠. 전국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책상 정리하고 그다음. 네, 다 이거 튀어나오세요. 네, 책상 정리하고 그다음. 걔네들은 네, 개념만 봐요. 걔네 머릿속 공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 문제 언제 풀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외우고 풀게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 때까지 안 풀어요. 왜요? 시험 때까지 다 못 풀었거든요. 다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도 문제 좀 깨끗해요. 이해 가세요?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남자들 혹시 아드님들 공부시켜 보셨어요? 가둬놓고 야 공부해 그러면 걔네 뭐예요? 닥치고 풀어요. 걔네 머릿속에 개념 따위는 없어요. 네, 그냥 풀어요. 남자들 머릿속에는 그냥 푸는 게 공부예요. 심지어 어떤 애들 있는 줄 아세요? 채점조차 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강한 거죠. 내가 푼 건 다 맞춘 거예요. 그냥. 채점조차 하지 않아요, 진짜. 나중에 채점해 보면 놀래, 반 이상이 틀렸는데 그냥 자기는 다 했대요. 다 하긴 개뿔. 네. 그래서 채점 한번, 남학생들은 문제 푸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이.
내신은 여학생보다 안 나와요. 왜요? 개념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이거를 막 시도를 해서 많이 고쳐요. 어떻게 하냐면은 개념 한 번 읽고 문제집을 틀리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집은 틀려도 된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이것만 개념 한 번 읽고 문제 풀고 개념 읽고 문제 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잘 풀려요. 이해 가세요? 한 번씩 그냥 못 외워도 우선 풀어봐. 많이 틀려도 돼. 많이 틀리는 용 문제집 따로 만드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개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령이 생겨요. 문제 나오는 것들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뭐 다 외워요. 이해 가세요? 여학생들은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어떻게든 문제를 좀 계속 풀 수 있게끔. 학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방법만 알려주시면 돼요. 남자애들한테 그래서 비슷하게 개념을 계속 강요를 했는데 걔네들은 태생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남자애들은 그냥 야 닥치고 풀더라도 첫 번째 부모님 도와주실게 채점. 두 번째 오답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쓰는 거. 그래서 그 문제집에 틀린 거 다 쓰라고 하세요. 해설을.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문제를 풀 때 진지하게 풀어요. 안 틀리려고. 남자들 되게 단순해요. 걔네 개념을 따로 읽느니 차라리 그 해설지 요즘 되게 좋잖아요. 해설 문제마다 좀 길거든요. 한 5-6줄 되거든요. 그거를 다 쓰라고 해보세요. 쓰는 걸 싫어하는 인간들이라 네, 쓰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 무슨 생각하냐면 안 틀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문제를 풀 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생각. 이거 되게 효과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남녀 차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오셨을 때 남학생, 여학생도 이제 남학생처럼 막 닥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 있으면은 걔네들한테는 개념을 강요하기보다는 차라리 문제 오답 정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럼 여학생들한테는 어떻게든 문제량을 좀 늘릴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수많은 임상 실험 끝에 나온 거거든요. 별짓 다 해봤어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남자애들은 와 진짜 걔네들은 개념이 안 돼요. 걔네들한테 개념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돌아버려요, 애들. 차라리 오답 정리를 하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게 우리한테는 수능 준비예요. 지금 이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 자체를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끔 바꿔주시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이따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수시정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내신에 대한 변별이 약화되면서 교과 종합 논술. 자, 지금 현재 상태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과 전형이 줄어들 것이다. 왜요? 내신에 대한 변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한 고등학교당 몇 명씩 추천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러한 형태가 더 활용이 되거나 교과 전형에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면접까지 시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2 때가 돼봐야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능 쪽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올해 고3 애들 수능 성적표 나온 건데 예시예요. 그냥 이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때 달라지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것만 없어져요. 선택 과목만. 똑같이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이 친구는 4합 8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고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금 수능 최저 보는 거. 자료집에 있어요, 어머니. 자료집에도 있는데 4합 8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탐구는 2개 평균입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안 들어가거든요. 최저 맞출 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 하나 4, 하나 2. 그럼 4합 8 나오죠. 그럼 이 성적 아이는 고대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경북대 의대 3합 4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3합 4 못 맞췄습니다. 왜요? 3합 5예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최저 보실 줄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고 결국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은 우수한 애를 뽑으려고 할 건데 수시에서는 어찌됐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강화되겠구나. 변별을 시키기 위해서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많이 다뤄보자. 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서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랍니다. 이게 학업 역량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가?
우리 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우리 대학교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그냥 우리 문제 푸는 수학이 아니라 그냥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요즘 대학교 합격생, 신입생 합격생들 혹시 오리엔테이션 기억나세요, 부모님들? 부모님 세대 오리엔테이션 뭐였어요? 어디 가서 며칠간 우리의 간을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는 뭐 한 2박 3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즘의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요. 뭐 건국대도 그렇고 대학에서 한 2주간 입학식 전에 수업을 해요. 공대 합격생들 데려다가 수학 가르치고 물리 가르쳐요. 대학교 수업을 못 따라와요. 합격을 시켜놨는데 대학교 수업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과가 적성에 안 맞아 라고 해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학은 애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게 싫어서 네, 수업을 시켜요. 서울대도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생들은 2월 중순에 서울대 수학 반편성고사를 봐요. 반편성고사 봐요. 그래서 그 레벨에 따라서 수학 수업해요. 경북대도 지금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합격생 중에 수능에서 영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영어 수업했어요. 그게 OT예요. 그게 대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부터 그걸 봐요. 우리 학교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해 가시죠? 그럼 난 너희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뭘로요? 내 내신, 내 수능 최저, 내 학생부.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이제 안 써요.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꾸 막 전공 적합성 그래가지고 활동만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이 그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진로 역량으로 바꾸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전공 관련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그 대학교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 수업을 들었는지 여부. 쉽게 물리학과에 갈 친구는 고등학교 때 물리 1, 2를 배웠어야겠죠. 근데 요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이걸 보겠다. 이해 가세요?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화학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는 거. 상식적인 수준. 두 번째, 그런 과목을 들었으면 그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그 과목 수업에서 뭐 했는지.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자, 이런 자료집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대학들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막 연구를 하고 애들 막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얘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보고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까 우리 수많은 선택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 과목들을 어떤 과목들을 얘가 선택을 했지? 그걸 봐요. 그 과목의 성적은 어땠지? 그 과목의 수업 시간인지까지 평가하는 게 학종인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게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어요. 우리 애들 거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좀 방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자료집에 제가 수성 자료집 다 그냥 넣어놨어요. 이게 올해 초에 5개 대학교 입학처에서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교 입학처에서 우리들 대학교에 자연계열에 입학할 거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핵심 과목이 뭐냐면요. 이 과목 안 들으면 떨어져요. 그 다음 권장 과목은 뭐냐면 이 과목 들으면 유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우리 애들 때는 교과서 바뀌어요. 참고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화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는 자, 화학과를 가고 싶은 두 번째 장입니다. 경희대에는 응용화학과가 있고 화학과가 있고 고대화학과, 성대화학과 이런 화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으면 수학에서 수일, 수의, 미적, 확통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 과학에서 화학 1, 2를 안 들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들의 성적을 봐요. 그리고 이 과목들의 세특을 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를 봐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추가로 자, 기하를 들으면 유리해요. 추가로 물리학 1, 2, 생명과학 1을 들으면 더 유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부모님 관심 있는 의대. 뒷장 보시면 이제 의대 수 1, 2, 미적 이건 필수. 그 다음 화원, 생원, 생투 필수. 이거 안 들으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뭘 들으면 유리해요? 확통과 물원, 화투를 들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구조. 앞으로 지금 나중에 우리 애들 고등학교 가면 또 얘네들에서 또 이런 짓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애들이 선택 과목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 다음 또 뒷장 보시면 제가 경대 거 넣어놨을 거예요. 경북대는 올해 설명회에서 뭘 했냐면요. 얘네들은 반대로 합격한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지금 표로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오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었다. 경영학과 합격생 중에 48%가 경제를 들었고 경제 수학을 들은 애가 55.6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문과는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문과는 특별하게 구별이 안 돼요. 여기서도 지금 앞장에서도 이 5개 대학교에서도 자연계만 했지 인문계는 발표를 안 했어요. 문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대도 그냥 자연계열 말씀드릴게요. 경대 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부모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물리과에 가고 싶어요. 당연히 물리 원투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화학과에 가고 싶어요. 화학 원투는 기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시 의학계열 마찬가지. 의학계열 오고 싶은 친구는 의학계열은 무조건 생명과학 원은 다 들어갔죠. 생투 같은 경우도 많은 숫자가 들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문과 친구들을 위해서 문과에서 발표한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동국대였어요. 근데 심지어 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회계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럼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회계학. 국영수래요. 이해가세요? 문과는 과 상관없이, 진로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자연계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냥 얘네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이런 과목 안내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애들한테 나온 과목 안내서는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 이 표지만 우선 봐주세요. 표지 눈에 익혀두세요. 나중에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네가 발표한 자료가 유일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 안에 자체가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데 공통수학 1, 2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학과가 뭔지 관련 직업이 뭔지 이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대략적인 형태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자 교과서가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애들 고등학생들 목차예요. 공통수학. 바뀌는 2022 목차랑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그다음 복소수와 이차방식 다 똑같은데 뭐죠? 합의법칙과 고유법칙 들어가 있고 행렬과 그 연산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때 배우셨던 집합 그대로 있어요. 얘네 합집합, 교집합 어디 안 가요. 그거 기억나세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걔네 아직도 있어요. 명만 없어졌어요. 배워야 될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 바뀌어도 순서 위치만 달라질 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지금 선행을 빼고 싶으시면 지금 교육과정으로 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투까지는 빼시면 돼요. 지금 교육과정에. 그러면 그게 아까 대수하고 미적 원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과정의 수원 수투까지가 지금 딱 대수하고 미적 원까지 딱 바뀌는 교육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자료집 없습니다. 잠깐 앞에 봐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개 남았을 거예요. 독서하고 저는 지금 현재판이라면 자연계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 따윈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자꾸 꿈, 희망을 이야기할 때 직업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직업으로 접근하는 순간 아이들은 아는 직업도 적을 뿐더러 우리 아이가 직업 생활을 한다는 것은 10여 년 뒤의 일인데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간단한 예가 교사예요. 초등교사. 몇 년 전, 한 5년 전까지 하더라도 교대 갈 거면 내신 1점대 극초반 찍어야 되고 막 되게 핫했거든요. 이번에 부산교대 1차 컷 자체가 3점 몇 등급? 요즘 안 가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예 꿈과 희망과 상관없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의학이에요. 요즘 상황 자체가. 그래서 크게 아이들한테 계열로만 생각하세요. 인문계열 가고 싶어, 자연계열 가고 싶어. 이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아이가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수학 토할 때까지 시키세요. 애가 꿈을 찾을 때까지. 어디선가 지가 꿈을 만들어 올 때까지 그냥 수학만 시키세요. 이걸 언제까지요? 중3 때까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가서 지가 꿈이 생기면은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수학 잘하는데 문과를 가잖아요. 대학이 높아져요. 이 구조 이해 가세요? 지금 이 입시라면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난 외교관이 되고 싶대요. 난 수학 잘하니까 그럼 대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건 인문계열인데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럼 대학 레벨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 수학 잘하는 애는 다 어디 가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빠질 거고 의학계열부터 시작해서 빠질 거니까.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중3 때 그때 필발해서 나 이제 의대 갈래라고 했는데 그때 수학 시작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애가 꿈과 희망을 찾을 때까지 그냥 토할 때까지 수학 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이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인문계열의 대학 레벨을 따져봤더니 문과에서는 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수능을 다 맞고 해봤자 갈 수 있는 게 서울대 경영 끝. 문과 전국 1등은 서울대 경영이에요. 예전처럼 경찰대를 빠지거나 육사를 빠지거나 요즘 경찰대도 3등급 때까지 좀 떨어졌어요. 경찰대도 애들 안 가려고 그래요. 사관학교는 지금 자퇴한대잖아요. 지금 판 자체가 그래요. 그럼 문과에서 결국 탑은 서울대 경영이에요. 두 번째, 연고 라인 서성한이 중경예식 건동공수 플러스 경북대. 이게 지금 문과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과는요. 똑같아요. 서울대 포스텍 있고요. 그 다음 연고 서성한이 중경예식 건동공수 경북대. 그런데 서울대 이상의 대학교가 있죠. 부모님은 좋아하시는데. 의대 3,000명, 치대 600명, 한의대 700명, 수의대 500명, 약대 1,800명, 이공계 특성화 1,900명. 이공계 특성화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 지금 계약학과 반도체학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8,900명이에요. 심지어 지금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최소 500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계약학과 계속 증가해요. 그럼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더 있다는 거, 서울대 이상에. 10,000명이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 정원 자체가 11,000명이거든요. 대학교 3개가 지금 자연계열은 서울대 위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의학계열을 안 가더라도 자연계열로 라인을 잡아놓잖아요. 전국 1등이 지금 서울대 경영인 문과에 비해서 지금 만 1등만 해도 서울대를 간다는데요. 자연계열이면. 근데 어머니, 우리 아이가 작년 케이스예요. 올해는 지금 다 발표가 안 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생명과학랑 제주대 약대랑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실래요? 제주도 약대 가요. 요즘은.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합격했거든요. 당연히 서울대 가기 생각했는데 제주도 약대 가더라고요. 요즘 막 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놀란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게 의학계, 근데 이게 당분간 한 10여 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자연계열인데, 난 피가 싫어요 라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걔네들은 이공계로 빠지면서 요즘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의학 전문 대학원 만든대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의학 전문 대학원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의료 공학 쪽으로. 지금 카이스트도 지금 신청해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앞으로 지금 애들이 한 10여 년간 먹거리는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지금 로스쿨로 바뀌면서 로스쿨제가 되면서 자연계열 애들이 다 로스쿨로 들어가요. 법대가 아니라 지금 생명과학과 수학과 출신이 로스쿨로 가요. 막 판 자체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과예요, 지금. 되게 슬프죠. 애들이 한 줄로 쭉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쭉 세워지는 형태에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당연히 이번에 어때요? 수능 만점자. 그 다음 표점 1등. 여기 경신고에 추천으로 나오잖아. 걔네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하나씩 자리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이 라인이 고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살아남을 건 뭐예요? 과학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과인데. 그리고 사실 이 라인 자체가 지금 결국 수학싸움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파워가 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을 잡았어요. 그런데 난 죽어도 과학자가 될 거야. 혹은 의학계열은 싫어. 라는 친구들은요. 1차적으로 요즘 수성고는 많이 안 보내시는데 여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공계 특성화대학. 근데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갈 거면 일반고를 가면 못 가요. 왜요? 일반고는 교과로 안 뽑잖아요. 얘네들은. 종합으로 뽑아요. 그럼 종합으로 가야지 일반고 종합으로 못 가요. 왜요? 이미 과학고 영작고 애들이 잘해요. 걔네 학생부가 이뻐요. 그래서 여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과학고를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결정은 언제 하시느냐? 중2 겨울이요.
중2 겨울 때까지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의사가 할래. 그래, 해. 그 다음날 아빠 나 천문학자 할까? 하라고 하세요, 그냥. 어차피 상관없어요. 뭘만 하면 돼요? 수학만 하시면 돼요. 중2 겨울까지는. 대신 중2 겨울 때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영재학교 과학고를 생각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과학 붙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라인 자체는 중2 겨울 때 나눠진다. 중2 겨울까지는 똑같다. 아이의 꿈이 뭐든 상관없어요. 중2 겨울까지는. 그리고 나서 의학 계열이에요. 의학 계열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계속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학만 시키세요. 네. 죄송해요. 네. 근데 판 자체가 그러는데, 네. 저도 수학 싫어해요. 저도 문과예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판 자체가.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변별이 된다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나마 희망적인 소리 하나. 지역인재.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돼요. 40%. 그런데 지금도 40%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친구부터 더 좋아지는 게 지역인재 전형이 6년으로 확대가 돼요. 이 지역에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있어야지 여기 지역에 지역인재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제 포철구나 김천구 애들에서 수도권 지역 애들이 없어지겠죠. 고등학교 때 이쪽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포철구에 전국 단위 선발 100명 얘네들. 김천구에도 한 30, 40명 내려오고 막 하는데 수도권 애들이 왜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의대 가려고 오거든요. 이제 와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죄송한데 수성구 애들이 먹어요, 결국. 대구 다른 지역은 힘들어요. 이 동네 애들이 먹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시켜 보시고 욕심내시라고요. 의학계열. 이거 가능성 더 높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꿈과 희망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요. 네. 진짜로 고민해봤을 때 저도 저희 수도권에서 컨설팅 했었을 때 포철구 간 친구는 꽤 많아요.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냥 의대 목적으로. 지역인재 써먹으려고. 수도권에는 자사고가 없어요. 외대부가 하나 있는데 지역인재도 못 써요. 가봤자 메리트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느냐? 남자애들은 천안북일고, 김천고 둘 중에 하나 가요. 남자애들은. 네, 탑 찍으면 상상고 가자고. 상상고 애들이 왜 의대 많이 가요? 전교생 중에 절반이 의대 가요, 걔네들은. 호남권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지역인재 걔네가 다 먹어요, 그냥.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딱 누구 남아요? 수성이요. 학교가 아니라 그냥 수성이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 이사 가지 마시고 6년간 차근차근 준비 잘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되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독서인데 오늘은 진짜 스킬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첫 번째,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학교 상담을 하셨다거나 앞으로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요, 지금 잘 들어두세요. 중학교 때 아무리 의대라고 학생부에 써놔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학교 상담을 하실 때 아이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재밌어 한다. 뻥치세요, 그냥. 수학과학 재밌어 한다. 그리고 혹시 그래서 과학고를 생각을 해본다. 이 정도만 그냥 학교에 넌지시 알려주세요. 괜히 의대 이런 거 학생부, 중학교 학생부 써 있어봤자 플러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대를 꿈꾸고 어쩌고 학생부 선생님들이 써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아이가 과학고를 썼을 때 변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소서에도 변명해야 되고, 원래는 의사를 꿈꿨지만 이렇게 바뀌었다. 계속 변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입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소서를 쓰고 다 하는데 의사라고 써놔봤자 지금 가는 게 없잖아요. 굳이 의사로 써야 될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학과학을 재밌어 한다. 그리고 애가 과학고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학교에 넌지시 알려주세요. 그럼 학생부가 조금 더 채워져요. 중학교 학생부는 학교 써주는 게 전부 다예요. 고등학교 학생부는 우리가 쓰거든요. 중학교 학생부는 학교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 학교 엉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냥 과학고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살짝 흘려주세요. 그럼 선생님들끼리 하시면서 그래도 학생부가 그나마 괜찮게 나와요. 특히 수학과 학생들은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시면은 그때부터 그냥 학교 안 가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일반고 생각하시면서 수학만 쭉 시키셔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데 원서를 안 쓰면 되잖아요, 과학고 원서를.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중학교 때는 그냥 상담하실 때 아이가 수학과학을 되게 재밌어 하더라. 그래서 과학고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
원서 쓸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과학과 한번 생각하고 있다 정도. 아시겠죠? 그런데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독서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 자, 이거 5분입니다. 5분. 원장님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자, 왜냐면 학생이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독서예요. 자, 우리 1학년 어머니들 집에 가셔서 나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독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 했을걸요? 제출하라고 해도 애들 잘 안 해요. 그래서 학기 말에 부모님께서 좀 신경 써주세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과목 선생님한테 한 권, 두 권씩은 제출하라고 좀 해주세요. 읽은 거를. 학교마다 이게 양식이 달라요. 독서활동 지원 시스템 올려도 되고 혹은 독후감을 살짝 써서 내도 되고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줘요. 국어 선생님이 제출하면 국어 1학기 때 뭐, 2학기 때 뭐. 지금 이게 입력 시기에 따라서 입력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가 지금 제출하시면 2학기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한테만 제출을 하면은 공통으로 올라가 버리거나 네,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생님한테. 두 번째, 자, 독서를 시켜야 돼요. 그 필요성은 아시죠? 그런데 어떤 책을 읽혀야 될까요? 간단해요.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좋은 책은요, 입시에서 좋은 책은 제목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팁이 뭐냐면 제발 쉬운 책은 올리지 마세요. 읽어도 올리지 마세요. 청소년을 위한,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읽어도 기재하지 마세요. 그걸 기재하는 순간 내가 읽은 다른 책들이 죽어버려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준이 안 맞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목이 되게 중요하구나 인식하시면서 그런데 꼭 막 Y 시리즈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내가 재밌고 흥미를 느꼈다 해서 Y 시리즈 읽고 대면을 읽었대요. 믿으실래요? 안 믿어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제목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제가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뭐 1984를 읽었대요. 그러면 1학기 때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걸 읽었으면요. 혹은 자 2학년 때 올라가서 연결시켜서 멋진 신세계를 읽거나 이걸 구해도 되고 사실시간에 제출해도 되고요. 혹은 자 동물농장 같은 것들을 읽고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읽은 아이예요. 어때 보이세요? 되게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애가? 네, 우울하거나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 팁. 영어는 원서를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자, 작가로 들어가도 돼요. 어때요? 되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이 느낌 자체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공정하라는 착각을 읽고 그 작가의 돈을 살 수 없는 이런 책들을 읽은 아이예요. 그럼 이런 책들을 좋아하고 이런 책들을 읽은 아이면 어때 보여요? 자,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찍으실 거면 맨 끝나고 찍으세요. 네, 이걸 많이 찍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과학이에요. 과학 때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으면요. 진짜 제목까지 장난칠게요. 제목, 이기적 반대가 뭐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때 보여요? 생명과학 혹은 유전자 이쪽에 되게 관심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이게 대입에서든 고입에서는 똑같아요. 내 관심 분야를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 관심 분야를 어필할 때 있어서 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느냐 차이예요. 찍으실 분들은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네, 그냥 팁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게 중학생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어때요? 애 수준 자체가 되게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오늘 많은 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중학생들은 독서를 관리해 주시면요.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 완전히 유리해져요. 왜요? 대다수가 안 해요. 자, 그다음 이거는 찍지 마세요. 이거는 애들 개인정보고 제 조카들 건데요. 그러니까 제 지인 자녀들 건데 어때요?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책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이렇게 돼요. 공통으로만 기재가 돼요. 국어는 한 학기 한 권 있긴 했기 때문에 국어. 그 다음 담임선생님한테만 제출했더니 담임선생님한테 바이러스 폭풍 과학책, 역사책, 소설책, 지리책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관심 분야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런데 많이 읽긴 한 것 같아도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과목 담당선생님한테 제출해 보세요.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도덕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어때요? 더 많기도 하지만 더 많아 보이죠. 한 권씩만 제출해도 이 칸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꼭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하기.
애한테 꼭 이건 주지시켜서 관리 좀 해주세요. 학기 말마다. 그럼 나중에 특목자 사고를 준비할 때 되게 수월해지고요. 만약에 특목자 사고를 안 가더라도요. 고등학교 또 제출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읽었던 거 고등학교 때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 중에서 20권 정도만 중학교 때 읽혀두세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와서 되게 행복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읽을 시간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바뀐 팁 하나 드리면요. 제목이 긴 책은 요즘 인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세특에다가 써야 돼요. 학생부에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활동했다 써야 되는데 제목이 길면 바이트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좋은 책도 아닌데 저 책 요즘 안 읽어요. 제목이 길어서. 제목 짧고 굵은 거 좋잖아요. 뭐 사피엔스, 엔트로피 얼마나 딱 뭘 티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총균세 이런 책들은 좋은 책이지만 읽지 마세요. 두꺼워요. 두껍기도 하고 어렵고 나중에 혹시나 재수없게 면접에서 걸리면은 답도 못 해요. 그때 가서 읽어야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의대 가는 친구들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숨길에 바람 낼 때 이게 요즘 의대 애들 읽는 거고요. 또 뭐 있지?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거는 웬만한 애들 다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대들이 왜 똑똑한지 아세요?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네들은 유명한 책만 읽어요. 왜요? 결국 평가를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책이어야 돼요. 나한테 이 책이 좋았어. 근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이 책이 뭔지 몰라요. 그럼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읽어주지 않잖아요. 이건 고입도 마찬가지예요. 입시라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그 선생님이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그 책을 다 못 읽어요. 그러면 기재되는 책들은 유명한 책이어야 돼요. 유명한 책은 뭐예요? 그냥 고전이에요. 안 읽으면 이상한? 제목을 모르면 이상한? 지금 여기는 없지만 걸리버 여행기도 서울대 지원자들이 많이 읽은 책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유행했던 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애들이 뭔지는 알지만 완독한 친구는 거의 없는. 그리고 어렸을 때 요약본을 읽었던 책들. 그런 것들을 읽혀두시면 뭔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자,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설명드리는 그 내용들이에요. 장래 희망 직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초 수학 능력이 중요하고 학생부 관리와 면접 준비의 기본은 독서. 딱 오늘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서 학업 역량, 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신 성적, 수능 성적, 학생부 면접인데 지금 변별이 강해지는 게 예구나. 그리고 아까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를 많이 풀리자. 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지금은요. 뭔가 스킬적인 내용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점수를 따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마지막으로 제가 팁 아까 드리려다가 안 드린 게 실수에 관대하지 마세요. 실수에 더 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문제를 틀렸어요. 집에서 문제집 풀다가 혹은 시험 치거나 했었을 때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 그럼 진짜 화내세요. 실수는 질병입니다. 이거 안 고쳐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실수에 되게 관대하세요. 그래? 알았어. 실수니까. 차라리 몰라서 틀리잖아요. 다음번에 알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몰라서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몰라서 틀렸으면 그걸 더 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살아요. 지금 이번에 킬러 문항 배제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한 문제에서 기본 문제인데 수학 같은 경우도 계산식에 3개,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수를 거기서 하나 삐끗하는 순간 답이 달라져 버려요. 실수를 하는 순간 지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가. 실수에 관대하지 마세요. 실수에 더 엄하게 하세요. 특히 아기 때. 난 실수야. 이거 실수야. 나 이거 아는데 틀렸어. 진짜 화내세요. 그때는. 근데 엄마 나 이거 몰라서 틀렸어. 그러면 자 이거 공부하자. 그럼 아예 선택지는 줄어들겠죠. 뭘 변명이 없겠죠. 공부하는 수밖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따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받으시면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전부 다예요. 자,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 되면은 뵙도록 하고요. 여기 학원 특성 자체가 고등부 설명에는 거의 없거든요. 중학교 때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아직 우리 그 말은 뭐예요? 중학교 때 꿈과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